반갑습니다. 내 다리가 보여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저번 주에 했던 RS 전환에 의한 토큰이 받는 영향, 우리 MBI 토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생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죠. 이제 오늘 내용은 그 토큰들에 대해서 이제 환전에 대한 다양화,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환전의 방법. 그 환전의 방법 중에서는 P2P 거래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가상화폐에 의한 환전의 방식이 있었죠. 그 환전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환전의 방법이 점점 앞으로 다양해져야 됩니다. 다양해지고 그 환전의 방법이 또 쉬워지고요. 환율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쪽 환전의 방법은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며 어떻게 또 진행이 돼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오늘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책이 바뀜에 따라 변경되어야 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발생되는 현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본 내용을 참고해서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빠져봅시다. 첫째,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RS 전환에 의한 예상 효과, 첫 번째로 토큰 가격의 상승,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RS로 묶이게 되면서 현 정책 4개월이라는 정책이 유지가 되고 이어진다 했을 때 4개월마다 토큰은 RS로 묶이게 되고요. 그쵸? 그 묶인 금액이 3개월 동안 풀리게 되고 다시 또 묶이게 되면서 또 3개월 풀리고, 즉 3개월 풀리는 동안에는 가격이 하락이 되다가 다시 RS가 묶일 때는 그 토큰들이 다시 재구매가 되며 가격을 상승을 시키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RS라는 것은 NEV 정책에서 RS의 정책은 MFC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회사에 갖고 있는 토큰 경제, 토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입니다. RS가. 그래서 RS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환전의 다양화라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있던 P2P 거래, 그쵸? 스폰서 거래나 마켓 거래를 이용한 환전에 말고 그 환전 이외의 환전으로서 방법으로 거래소에 대한 내용을, 가상화폐 쪽에 대한 환전 방법이 추가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전에 USDTK가 잠깐 열렸을 때 M 크레딧을 USDTK로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분은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시도도 못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 13.3%의 수수료를 떼야 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깝긴 하죠. 예.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떤 분은 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못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큰을 통한 USDTK를 통한 가상화폐의 환전 방법을 해봤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욱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RS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 환전의 다양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자,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쵸? MFC가 소속되어 있는 MBI 인터내셔널이라는 우리 회사가 있죠. 최초에 이 회사는 토큰 경제, 코인 시장으로 이제 접어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발급했던 코인이 있었죠. 뭐예요? WCG, 그쵸? 처음에 지아시나 M코인으로 구매하게 해줬고요.
48달러에.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24달러 1 플러스 1 해서 24달러에 구매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엠백스 거래 시세로 MFC 플랫폼에서 화코골드를 M 크레딧이나 월렛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화코골드의 가격을 낮춰가면서까지 자기들이 처음에 했던 48달러의 가격을 책정을 해서 줬는데, 물론 GRC를 변경을 해준 거죠. 그쵸? GRC를 변경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48달러 28달러 그리고 그 당시의 시세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회사에서는 그냥 이 토큰을 가지고, 이 코인을 가지고 WCG 화커체인에서 만들어 놓은 WCG를 가지고 있으면 회원들이 함께 보유를 할 거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보유가 되고 이게 회원들이 다 나눠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구매와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선순환적인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막상 해보니 이 화코골드라는 것이 상장이 되어버리죠. 엠백스에. 그쵸? 상장이 되는 순간 이제 48달러부터 올라가다가 한 64달러인가요? 그때까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추락하게 됩니다. 그쵸? 얼마까지? 1.2달러까지. 아마 1.9달러인가? 그때까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당시 금액이 떨어졌던 시기가, 그러니까 MFC 플랫폼에서 M 크레딧이나 월렛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줬던 그때 금액이 얼마부터 시작해줬냐면 4.5달러부터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저도 샀으니까요. 근데 그게 떨어지고 하다 보니 1.8달러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사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 한 10달러 가까이 갔을 때 많은 이득을 보셨겠죠. M 크레딧으로 화코골드로 샀는데 그게 약 10달러 가까이 갔어요. 그쵸? 거의 5배 이상 뛰는 그게 나온 거죠.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회사에서는 처음에 만들어 놓은 토큰들이 있었어요. WCG를 만들었고, 두리안 토큰도 만들었고, MAT 토큰, 뭐 MTR 토큰, 이런 거 여러가지 토큰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회원들이 보유를 하고 가지고 있어 주길 바랬겠죠. 근데 생각은 다르죠. 회원들은 가지자마자 우수수수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국이든 뭐 한국이든, 뭐 한국에서 갖고 있는 화코골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다 중국에서 나왔겠죠. 그쵸? 중국에서 쏟아지는 물량이 화코골드가 어마어마했겠죠. 66기형으로 넘어간 계정들, 거기서 나온 WCG, 그리고 48달러 주고 산 WCG, 그리고 24달러 주고 산 WCG, 거기서 받은 물량들이 무수수 쏟아지기 시작해서 처음에 요거를 받았던 사람들은 MFC 회원들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토큰들을 팔아서 다 USDTK로 갖고 있었겠죠. 그쵸? 갖고 있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처음에 WCG가 상장될 때 엠백스에 USDT로 상장했죠. 그쵸? 근데 이거를 회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회원들이 다 매도를 시작해버려서 그 이후에는 누가 이거를 가지고 왔을까요? 물론 다른 MFC 회원이 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가지 경우 있겠죠. 뭐 다른 뭐 기업이나 뭐 개인 투자자 뭐 또는 기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다른 MFC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기업들, 즉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이제 WCG나 화코골드를 샀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이것들은 시장에서 이제 MFC 회원들만 갖고 있는 코인이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회장님이 이제 테드 총재님이 생각하는 내용하고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쵸? 이거를 MFC 회원들이 갖고 있어주고 보유를 하고 있어주면 나중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큰들이 다 발행이 되고 모든 토큰들이 회원들에게 다 돌아가서 보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게 됐을 때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다.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지 싶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요것들을 회원들이 보유를 해주기 원했는데 뭐 매도가 나와버리니 어쩔 수 없겠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왜 이만큼 떨어졌을까? 물론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현재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 처음에 48달러를 사서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지만 이만큼 많이 떨어진 이유는 한국에서 갖고 있는 WCG의 금액 개수세보다 중국 시장에서 풀린 WCG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풀려서 그게 매도가 들어가면 뭐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갖고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다 팔아버리면 뭐 답도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엠백스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USDT로 열렸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1달러, 1.5달러, 1.9달러까지 1달러 후반대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 10달러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타이밍에 본인이 또 추가 매수를 하거나 추매를 했거나 그런 상태에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쵸? 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한시로 바꿔서 받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48달러의 가격을 매겨서 샀기 때문에 나는 지금 48달러가 뭐 USDTK로 4달러가 되어 있으니 뭐 12분의 1이 되어 있네.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는 뭐 이티박스나 그쵸? 이티박스나 뭐 후오코인 중국 거래소 쪽 하면 지금 뭐 시세로 따지면 한 300원 정도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 48달러가 0.3달러가 되어 있다. 뭐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100분의 1이 됐다. 뭐 똥값이 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뭐 사실이죠.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 그러면 처음에 엠백스에서 이 USDT 그 테더라는 걸로 거래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테더에서 토큰을 사고 또는 MDP로 다른 토큰을 교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죠.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엠백스에서 테더에서는 뭘 거래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리플코인과 같은 메이저급, 그러니까 비트는 뭐 기축이니까 메이저니까요. 그 다음에 라이트나 뭐 알트는 메이저급 알트코인 요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뭐 WCG도 있었고 이제 DRT도 있었고 MTR도 있었고 뭐 MAT 토큰도 있었죠. 그쵸? USDT의 테더 거래량이에요. 그쵸?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환전을 했습니다. 그죠? WC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환전을 하셨고요. 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엠백스에서 USDTK라는 게 상장이 돼요. 이 USDTK는 뭐죠? 다 아시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1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 그쵸? 이 USDTK가 딱 생기면서 회사가 엠백스에서 이렇게 딱 쪼개 놓습니다. 즉 테더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은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리플코인과 같은 기존에 있던 MBI에서 발행한 코인이 아닌 것들, 그리고 USDT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MBI에서 발행한 코인들만 거래할 수 있게 이렇게 쪼개 놓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엠백스에서 화커를 갖고 있던 사람이나 두리안 토큰을 갖고 있던 사람이나 MAT, 뭐 MTR, 뭐 다른 토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힌 거죠. 환전이. 왜? 이것들이 USDTK로 구매를 해서 이 USDTK가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테더로 바뀔 수가 USDT로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코인,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리플코인 같은 그런 코인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이 막혀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엠백스에서 이제 USDTK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이 MBI 코인으로 묶이다 보니 회원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제 유넥스의 거래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유넥스에는 그 당시에 이제 USDTK 거래밖에 없었죠. 실질적으로 엠백스와 유넥스가 같이 운영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같이 되고 있죠. 근데 USDT가 거래될 때에도 유넥스에서는 USDTK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USDTK로 거래되는 유넥스의 시세가 조금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10% 정도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엠백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3,800달러면 유넥스에서 그때 한 4,100달러인가 요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거래량도 적었죠. 유넥스가 엠백스가 먼저 열린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MFC 회원들은 거의 다 엠백스에 있었고요. 그래서 엠백스의 거래량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환전이 묶이다 보니 이거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USDTK를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를 하는 곳이 USDTK로 비트코인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유넥스에서 가능했던 거예요. 10%가 더 비쌌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MFC 회원들이 다 이 코인들을 들고 다 유넥스로 넘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물론 엠백스에 남아 계신 분도 있긴 하죠, 지금. 근데 그분들은 아마 엠백스에서 토큰을 MBI 토큰은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넥스로 MBI 토큰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다 유넥스로 넘어옵니다. 왜?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 USDTK로. 자, 그래서 유넥스에서 한동안 USDTK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즉 뭐예요? 본인이 WCG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매도를 해서 USDTK를 만들고 그 USDTK로 다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또는 라이트코인이나 리플코인이라 이런 코인들을 구매를 하는 거죠. 구매를 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환전이 시작됩니다. 유넥스에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한국 거래소의 시세보다 약 2배 가까이 비싸져요. 왜 그럴까요? 왜? 이 USDTK도 가상화폐인데 이 USDTK가 타 거래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가 먹고 싶은데 이 사과를 파는 곳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첨가물 가게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아직 철이 아니라서 안 나왔어. 근데 이 앞에 가게는 있어. 그럼 그 가게에서 그걸 사려고 한다면 그 집 주인은 그 가격을 부르는 대로 받겠죠. 그쵸? 근데 사는 사람이 그 가격이 비싸면 안 살 것이고 그 가격이 비싸더라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사는 거죠. 유넥스가 약간 그래 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USDTK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는데 타 거래소에서는 USDTK가 전송이 되지 않으니 여기서만 환전을 하려면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빗썸이나 고박스, 뭐 업비트 이런 데보다 거의 USDT 가격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환전을 했던 사람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 이 유넥스에서 USDTK로 거래되던 요런 모든 토큰들을 엠백스와 마찬가지로 테더를 적용을 시키면서 이렇게 싹 쪼개 놓습니다. 이렇게 또 무슨 꼴이 됐어요? 엠백스와 똑같아진 거죠. 그쵸? 엠백스와 똑같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멘탈 터진 거예요. 이제 환전이 안 되니까. 거래소 환전 안 되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저는 이 MFC 플랫폼의 시스템을 뭐 좋게 보긴 했지만 결국 환전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USDTK가 나오고 거래소로 환전이 되면서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다 풀렸다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그게 언제 USDTK가 작년 말쯤에 나왔나요? 작년 중순쯤에 나왔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풀리게 되면서 M 크레딧이 USDTK로 바뀌고 그것이 이제 거래소로 보내지고 코인을 사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을 때
아 이제 끝났다 생각해서 끝났다. 아 이제 게임 셋이네. 근데 웬걸 이렇게 쪼개나 버리니 환전이 막혀버리는 거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환전을 방법을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아마 대부분의 회원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멘탈이 여기서 터졌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저도 이제 아 회사가 이제 이제 문제없이 돌아가겠다 했는데 아 안되겠네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으니까요. 이게 테더로 쪼개놓고 나니 엠백스랑 똑같아진 거죠. 그러니까 USDTK로 자산들을 묶여버렸고 테더로 그때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테더로 넘어가서 뭐 다시 뭐 환전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DTK로 묶여있던 사람들은 계속 묶여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엠백스나 유넥스의 상태는 뭐예요? 자, 테더로 구입할 수 있는 게 MBI 그룹 이외의 코인은 다 구매할 수 있죠. 그쵸? USDTK는 MBI에서 발행하는 코인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 게 이제 유넥스에서 CTM과 EQT라는 토큰이 이제 테더로 넘어갔죠. USDT로. 원래 USDTK 있었는데 테더로 넘어갔습니다. 개박살 났죠. 그쵸? 금액이 뭐 지금 넘어갔을 당시보다 지금 한 뭐 15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대박. 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유넥스에서 이렇게 토큰들이 있습니다. MFC 플랫폼에서 MB에서 발행한 토큰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USDTK로 바꾸죠. 매도를 이거를 이제 이 토큰들을 매도를 하게 되면 USDTK가 유넥스에서 발생이 되죠. 그쵸? 그리고 이것들을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리플코인으로 바꿔 다시 재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것들 한국으로 보내지고 그쵸? 코인이 전송이 되니까 요거를 매도를 하면 한국 거래소에서 받았던 이 코인들을 매도를 하게 되면 내 통장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막혔어요? 이게 안 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요것도 막히고 요것도 막힌 거예요. 예. 결국에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제 이 토큰 USDTK라는 토큰 자체가 지금 워낙 경쟁력도 없고 뭐 회사에서 지금 0.5달러 0.05달러씩 매일 올린다고 하죠. 그쵸? 실질적으로 지금 유넥스에 들어가 보면 OTC란에 지금 현재 USDTK의 시세가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면 USDT랑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그 OTC란에 USDTK 매도에 보시면 밑에 목록이 순번이 정해져 있죠. 1번부터 2번, 3번, 4번 쭉 있는데 저 어디 한 190 몇 번까지 있더라고요. 그 190 몇 번에는 1.7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1.7달러. 1.7 위안화죠. 위안화. 예. 1.7 위안화로 되어 있는 거고 금액이 뭐 앞에는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거의 뭐 USDT와 비슷한 한 7 위안화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매도가 나와 있다 하고 하지만 저 밑에 깔려 있는 게 저 뒤쪽에 깔려 있는 게 1.7 위안화 정도로 깔려 있어요 이미. 그러면 그게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USDTK가 가치가 상승됐다고 할 수 있냐라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 왜냐면 그렇게 형성이 되려고 하면 1.7 위안화라 나와 있는 그 언저리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들이 없어져야지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물량들이 나와 있다는 말은 아직 그 가격이 시세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USDT와 똑같이. 누가 1.7 위안화로 나와 있는데 매도가 나와 있는데 누가 그거를 7 위안화라 주로 사겠어요? 안 그럴까요? 낮은 거부터 사지. 그래서 약간 지금 유넥스에서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약간 뭐 저는 꼼수라 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부분이 막혀버리니 순차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유넥스에도 지금
환전이 안 되죠. 그쵸? 지금 거래소를 통한 환전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유넥스는 뭐 테더와 USDTK 이렇게 두 개로 거래가 되고 있죠. 뭐 엠백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엠백스는 열애 시킬게요. 두 개로 형성되어 있는데 각각을 보면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물론 테더에는 현재 EQT와 CTM이 올라가 있지만 USDTK로는 그것들을 구매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환전이 불가능합니다. 그쵸? 환전이 불가능한데 그럼 회사에서 뭘 해줘야 되나? 앞으로 말을 하죠. 지금 모든 토큰들을 다 USDT로 넘긴다. 요걸 만든다는 거죠. 자,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전은 가능해지죠. 그쵸? USDTK를 갖고 있거나 내가 WCG나 같은 우리 MBA 코인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이제 테더 거래가 열리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요거를 매도를 하면 WCG나 MBA 코인을 매도를 하면 테더가 발생이 되고 이 테더 USDT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구매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이 USDT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토큰들을 점차 순차적으로 이제 USDT로 넘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렇게 더 되면 더 좋겠죠. 그쵸?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둔다고 한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행이 돼서 요런 식으로 모든 토큰과의 토큰끼리 거래, 그쵸? 비트코인 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 거래. 화코골드 뭐 몇 개 있으면 비트코인 얼마, 그쵸? 두리안 토큰 한 개가 비트코인 얼마, 요런 식으로 비율적으로 뭐 MDP, 옛날에 엠백스에서 MDP 거래처럼 토큰 간의 거래가 가능해지고, 또는 USDTK와 USDT의 거래가 교환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USDTK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USDT가 MBA 코인을 살 수 있는 요런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좋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요거는 거의 쓸 일이 없고, 그쵸? 요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쵸? 요것만 되면 됩니다. 요것만 되면 돼요. 근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인가. 자, 그래서 회사가 이 유넥스의 거래를 통한 환전의 방법을 지금 현재 두 가지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ENX 거래죠. ENX가 유넥스에서 만든 토큰이죠. 그쵸? 이 유넥스 토큰이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하면 USDTK로도 매도를 할 수 있고, 또 테더로도 매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을 같이 연다는 거죠. 또 테더가 있다고 한다면 UNX를 만들 수 있고 ENX 토큰을 구매할 수 있고요. USDTK가 있다면 ENX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모양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MFC 플랫폼에서 나온 RS가, 이 RS가 달러인데 이 달러가 유넥스로 가고, 또는 이 유넥스에서 가기 전에 토큰으로 지급을 받게 되고, 그 토큰이 이렇게 생기겠죠. 유넥스 아이디에서. 그쵸? 그럼 이것들이 USDTK 이걸 매도를 하게 되면 USDTK가 발생이 되는 거죠. 현재 테더가 생기지 않았다는 본 전제 조건 하에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이 USDTK로 ENX 토큰을 구매를 하는 거죠. ENX 토큰을 구매를 하면 테더가 ENX 토큰이 되면 이 ENX 토큰을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테더가 발생이 되고, 이 테더를 다시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리플코인처럼 이런 걸로 다시 재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죠. 그러면 요거를 한국 거래소로 보낼 수 있고, 이 한국 거래소 보내진 비트코인은 다시 매도를 통해서 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간 다리가 아까는 요게 안 됐죠, 그쵸? 요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를 ENX 토큰이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기존에 엠백스에서 MDP 거래가 있었잖아요. MDP로 MBA 토큰으로 MDP를 사고 그 MDP로 비트코인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가능했는데 그 MDP는 또 USDT로 구매가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ENX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ENX 토큰이 UK로 구매할 수 있고 또는 UT로도 구매할 수 있고 한다면 환전의 방법은 뚫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만큼의 수수료는 듭니다. 여기서 유넥스에서 보낼 때 한 번, 매도할 때 한 번, 다시 구매할 때 한 번, 테더로 바꿀 때 한 번,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때 한 번, 전송할 때 한 번, 그죠? 판매할 때 한 번. 이게 전부 다 수수료야, 수수료. 다 수수료죠, 이게. 엠백스가 수수료 받고 그렇게 컸다 아니에요, 그쵸? 우리 회원들이. 근데 이게 지금 됐다 안 됐다?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넥스에서 보는 환전의 방법이 요거예요. ENX 토큰이 있고 이 ENX 토큰이 토큰과의 거래죠. 그러니까 아까는 ENX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과의 거래였고요. 지금은 ENX 토큰과 다른 토큰과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MDP 거래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엠백스에서. 그래서 ENX 토큰으로 WCG를 바꾸거나 MBI 토큰을 바꿀 수 있고 또 이 MBI 토큰들은 다시 또 ENX는 또 어디냐 그 우리 USDT 쪽에 올라와 있는 CTM과 EQT를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ENX로 MBI 토큰을 코인과의 거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코인과의 거래. ENX로 다른 토큰은 못 사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못 사지만 ENX 토큰으로 회사의 토큰들은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산 토큰들은 다시 ENX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되면 또 환전이 가능을 해지는 겁니다. 환전이. 자, 이 CTM과 EQT는 테더에 있는 거죠. 테더. USDT 거래에 가능한 거예요. 토큰이에요. 그리고 이 WCG나 WOS 이렇게 남아있는 이 토큰들은 전부 다 USDTK 구역이 있죠. 그쵸?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내가 WCG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ENX로 토큰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 이 ENX 토큰은 다시 또 CTM으로 바뀔 수 있죠. 그쵸? 그럼 CTM을 또 다시 또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 CTM을 매도를 하면 테더가 발생되고 그 테더가 다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환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뒤에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뭐냐. 자, 저코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빨간 거 저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USDTK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USDTK를 WCG나 이런 토큰들로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결국에는 USDTK가 있든 WCG나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이나 코인을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둘 중에 한 개를 갖고 있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이제 ENX 토큰으로 바꿔주는 거죠. WCG나 MBI에서 발행한 토큰을 코인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코인과 코인끼리 코인 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WCG나 MAT나 DLT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은 ENX 토큰으로 바꿔줄 수 있고 이거를 다시 CTM이나 EQT, USDT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 쪽으로 ENX 토큰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바꿨기 때문에 난 뭘 갖고 있어요? 지금 CTM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EQT를 갖고 있죠. 두 개 중에 한 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매도를 합니다. 매도. 어디에? 매도를 하게 되면 USDT가 발생이 되죠. USDT가 발생이 되고 이 USDT는 다시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 리플코인 같은 한국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토큰을 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나 요런 한국에 있는 코인들은 한국 거래소로 들어올 수 있죠. 빗썸이나 뭐 고팍스나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코빗이나 뭐 빅5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돈을 만들 수 있죠. 매도를 하면 다시 빗썸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고팍스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환전의 방법이 ENX와 첫 번째 ENX와 테더나 USDTK로 교환을 하는 방법. 둘째, ENX와 토큰 간의 거래가 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돼도 환전은 이루어집니다. 가능해지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얘는 안 되죠, 지금. 그쵸? 얘가 안 돼요. 왜? 처음에 이제 ENX가 토큰과의 거래가 생길 때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목록에 공시에 유닉스 공시에 ENX는 WCG, WOS, MTR, DRT, MAT 요 회사 토큰과 다 거래가 된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CTM과 EQT는 빠졌어요. 그리고 ENX 쪽에 있는 NRT도 뉴질랜드 뭐 리얼 에스테이트 뭐 토큰이죠. 그렇죠? 뉴질랜드 부동산 토큰 그것도 빠졌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5개 있는 WCG, WS, MTR, DRT, MAT는 이미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쵸? 후오코인 쪽에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쪽에 USDT에 대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CTM하고 EQT는 이렇게 코인 거래가 생기기 전에 이미 테더로 넘어갔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요. 그런데 왜 NRT가 왜 빠졌냐면 기존에 있는 거래소에 그 후오코인 중국 쪽의 거래소에서 이 NRT가 상장이 안 돼 있죠. 그쵸?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때묻지 않은 애야. 때묻지 않은 애. 아직은 깨끗한 애인 거죠. 좀 그렇게 하면 좀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잖아. USDT 쪽으로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화폐, 그쵸? 다른 통화에 대한 시세가 없기 때문에 얘를 지금 같이 올려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회사에서 요번에 ENX를 토큰끼리 거래로 만들어 오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저는 요번에 CTM이랑 EQT가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어요. 코피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환전이 되지 않죠. 안 돼요. 요 꽃표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없어져야 환전이 되는 건데 지금 상태는 요 상태인 거죠. 그리고 공시가 뭐가 나왔어요? 유닉스에서 CTM과 EQT하고 NRT는 다음 패치에 함께 열겠다. 다음 그룹으로 이제 오픈하겠다.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참 험난하죠. 거래소에서 요렇게 회사에서 지금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환전을 시키려고 거래소 쪽으로 환전을 시키기 위해서. 자, USDTK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WCG나 MAT나 WS 이렇게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토큰이 있습니다. 이게 유닉스로 바뀌고
유넥스의 ENX 토큰에서 CTM으로 넘어가고, 그쵸? 그 CTM을 매도를 해서 테더를 만들고요. 이 테더가 다시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이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로 보내고 한국 거래소 매도를 하면 돈이 되는데 지금 어디가 막혔다? 여기가 막힌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인데 이래서 이렇게 못 넘어오는 거죠. 막히니까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회사에서 둘 중에 하나를 빨리 뚫어야 돼요. ENX와 모든 이제 요 CTM을 요거를 없애든지 이렇게 만들든지, 그쵸? 아니면 UT와 UK 거리를 동시에 오픈시키든지.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그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MFC 플랫폼에서 이제 RS가 나와요. RS가 나오는데 이 RS가 달러를 받죠, 그쵸? 달러를 가지고 토큰을 구매를 하겠죠, 그쵸? 토큰을 구매를 하고 그거를 유넥스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유넥스의 코인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USDTK로 매도를 해서 다시 재투자를 MFC 코인 쪽에 대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코인으로 할 거고요, 그쵸? 그래서 USDTK 수량을 늘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 사람 환전을 하고 싶다 하면 ENX 토큰을 통해서 테더로 가고 그거를 비트코인을 다시 재구매를 해서 한국 거래소 전송 돈으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토큰 쪽으로 이제 토큰과의 거래가 형성됐을 때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게 UT와 UK ENX 토큰과 UT, UK가 동시에 열려버리면 뭐 이래나 저래나 뭐 똑같겠네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돈을 만질 수가 있게 되는데 기존과 같이 왜 이게 유넥스에서는 왜 돈이 비트코인을 사서 추금해서 나가면 왜 기존의 USDTK처럼 거래가 많다 하더라도 왜 가격이 안 올라가냐? 그 이유는 이 USDT라는 게 가상화폐죠, 그쵸?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내가 다른 곳으로 전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있고 테더가 있는데 테더로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를 했을 때 이 비트코인은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 거래소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내가 굳이 내가 다른 은행으로 가서 다른 거래소로 보내서 거기서 더 낮은 시세에 비트코인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올라가 있는 시세에 비트코인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테더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살 때 다른 거래소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유넥스에서는 옛날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2배 이상 뛰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테더를 다른 거래소로 보내고 여기서 보여지는 898 거래소나 그 미국의 바이낸스 거래소나 이 두 가지로 보내고요. 이거를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돼요. 유넥스에서 안 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더로 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전에. 결국에는 뭐예요? 토큰과의 거래를 만들든 간에 만들어지는 거에 테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테더. USDT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제일 중요해요. 토큰과의 거래가 되지만 USDTK 안에서만 놀면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게
거래소에서 환전하기 위해서는 태도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거래 유넥스나 그 거래소 안에서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높아지는 그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회사에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아까 위에 보여드린 두 가지 조건이죠. 그 유넥스의 ENX 토큰이 USDTK와 USDT로의 거래가 먼저 열릴 것인가, 아니면 ENX와 토큰과의 거래가 먼저 열릴 것인가. 그쵸? 그러니까 ENX와 CTM, EQT, NRT가 먼저 열릴 것인가. 요거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열릴 건지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UT, UK가 먼저 열릴 것인가, 아니면 토큰끼리의 거래가 먼저 열릴 것인가. 저는 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후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ENX와 화코홀드나 이런 토큰과의 거래, 서로 바꿔주는 그런 거래가 UT와 UK로 되는 거래보다 먼저 열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현재 UT와 UK가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UK와 UT의 거래를 동시에 만들어 버리면 과연 이 ENX의 토큰의 가격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토큰과의 거래를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나는 지금 USDTK 안에서 내가 WCG를 ENX로 구매하는 거는 USDTK의 가격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만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유넥스의 거래 가격이 이 ENX의 가격이 USDTK에서 다르고 USDT에서 다를 것인가, 아니면 ENX 거래에서 창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ENX 거래, USDT 거래, USDTK 거래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ENX 거래는 수량으로 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ENX 대 WCG가 1대1이면 한 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1.1대 1이다. ENX가 1.1이고 WCG가 1이다. 그러면 ENX가 한 1.1개 있어야 WCG를 한 개 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토큰과의 거래가 먼저 열리면 거의 그 시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따져보면 글쎄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보세요. ENX가 UT와 UK 거래가 열렸어요. 열리면 UK와 UT가 따로 열리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UK와 UT의 거래에서는 시세가 다르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어떻게? 우리 CTM과 EQT처럼 USDTK에서는 상당히 비싸게 형성이 되는데 ENX의 USDT에서는 ENX가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똥값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전달된다 했을 때 과연 이 금액이 환율이 유지가 될 것인가? 저는 안 된다 보고요. 이게 이제 ENX가 토큰과끼리의 거래가 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WCG를 ENX를 바꾸고 ENX가 그 시세대로 이제 CTM이나 EQT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이 거의 유지가 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시장이 한 시장이잖아요. ENX 시장이기 때문에 USDT와 DTK가 따로 상장되는 게 아니고 ENX 시장이 별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미 시세가 정해지는 거,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NX와 UT와 UK의 거래가 먼저 생기지 않을까. ENX와 그 WCG의 그 MBI 토큰, 그 ENX와 MBI의 토큰끼리의 거래가 먼저 생기지 않을까라고, 가능해지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합니다. UT와 UK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UT와 UK 거래는 UK가 UT만큼 거래가 가격이 올라오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손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회원들은 회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큰끼리 거래가 먼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참 뭐가 되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네요. 예, 어떻게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의 가상화폐로 인한 환전은 막혀 있다. 유넥스에서. 하지만 가능은 하다. 어떻게? 내가 만약에 WCG나 MBI 코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매도를 해서 USDTK를 만들고 USDTK에서 WCG를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트박스에서 보내서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또는 각 그런 토큰들 뒤에 DRT나 MAT를 바로 후오코인, 중국 쪽의 코인 거래소로 보내서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시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다. 회사를 믿는다면 보유하거나 좀 기다려 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현재 유넥스를 통한 엠백스를 통한 코인의 환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두 가지다. 첫째, ENX 토큰, ENX 토큰인데 UT, UK 거래. ENX 토큰이 UT와 UK로 거래가 되는 것. 그쵸? 두 번째, ENX 토큰이 MBI 코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 그러니까 ENX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거래, 또는 ENX 토큰과 MBI 토큰과의 거래. 예, 요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빨리 열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ENX와 MBI 코인 간의 거래가 먼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시세가 유지가 되고 환율이 유지가 되고 한다면, 그 금액대가 USDTK가 1달러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어디 쪽으로 먼저 열려도 상관은 없죠. 예,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환전은 이루어진다. 예, 근데 그 환전율은 스폰서 거래나 본인이 사업을 해서 만드는 신규에 대한 달러 매도에 대한 달러를 판매하는 금액보다 많이 적을 거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한 1,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어느 쪽을 하나라도 빨리 열려서 우리 회원들이 환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전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고 거의 다 했지 싶어요. 다 했는데 언제 딱 오픈할 것인가. 아마 회사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겠죠. 요거 열었을 때 환율이 유지가 될 것인가, 시세가 유지가 될 것인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 RS가 전환됨에 따라서 받는 토큰의 영향 중에 두 번째, 환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벌써 새로운 또 7월달이 시작을 했죠. 그쵸? 7월달에는 새로운 소식이 좀 많이 나온다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와서 우리 회원들이 좀 힘 좀 받고, 좀 숨통 좀 트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7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다들 우리 회원님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